시를 뭐라 그러죠? 무슨 시라고 그래요? 오원절구에. 그래서 이 오원절구에는 반드시 평칙도 맞아야 되지만은 아분이 맞아야 돼요. 운이 맞아야 되는데 요게 기승전결 사구돼 있는데 요 승과 결부가 운이 맞아야 돼요. 요 화로다가 이 운이 맞는다고. 망한 비국금이 좌력 옥두가 암장이 심은 잘 맞습니다. 암장심이요. 그래서 속죄 무역다. 아마 이거는 한문 대가리도 해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정관록 비기처럼 좀 이 의미 게 많기 때문에 망한 비국국이다. 무슨 첫 줄에서부터 좀 이상하죠?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돈이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내가 언제 이거 지었느냐 하면은 IMF 체제 때에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금융기구 바로 IMF라는 거예요.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IMF가 아니다. 그럼 뭐냐? 좌력옥두하라. 근데 이 좌력옥두하도 이게 한문에 아무리 능한자도 뭔 소리인지 알고요. 앉아서 힘을 쓰는데 지붕 꼭대기 뿔을 앉아서 힘쓴다? 그 뭔 소리인지 알기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자를 보면은 지붕 꼭대기에 불이 났을 때 힘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는 자기 집에 불 났을 때보다 더 수고스러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로울 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력옥두화 앉아서 지붕 꼭대기 불 끌러보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뭐예요? 노를 얘기할 거예요. 노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IMF가 아니라 노조일 것이다. 노조, 교원 노조. 이게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 암장심의원이라. 그런데 그 노조의 뿌리가 암암리에 자라서 기쁘도 멀어. 우리가 기쁘도 머니 속죄무역하라. 이것도 방금 내가 그래도 해석하기 어려울 거야. 숙히 제거해야 된다. 잎사귀 없는 꽃을 숙히 제거해야 된다. 잎사귀 없는 꽃이 무슨 꽃이죠? 왜 무화과가 잎사귀가 없는? 진달래. 진달래가 잎이 나기 전에 피 떠져요. 그가 진달래는 북한의 상징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조의 뿌리를 뽑으려면 바로 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이 교원 노조 이거 전부 다 그 뿌리가 저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 그것은 나라를 걱정은 시달리죠. 여러분들 내가 설명해주니까 알지. 암만 한문 대가리도 해석하기 어렵지. 동감이 돼요? 예. 선생님 전부에 있는 거. 이거 네. 암장심의원이다. 암암리에 자라서 그 노조의 뿌리가 몰래 그래 다 자라가지고 심의원이라. 우리가 몰라. 한국 땅에서 그게 수생된 게 아니라 저 북한 공산당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 이 노조교류에서 이거 내 설명을 들으면 아마 나한테 덤벼들겠지만은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숨길 수 없는 사실. 망하는 비국금이 한국 망하면
우리는 IMF 체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시끄러운 건 뭐 때문에 시끄러워? 노조 때문에 시끄러워. 그리고 지난번 그 나온 목자에 쓸 때에 주의할 것은 이거는 목불 숙자지만 이렇게 쓰는 문제가 되죠? 책? 아, 이걸 책자라고 먹어. 책자는 정책제 책인데, 내가 이 책자 쓸 때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 긋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원래 가시 작자예요.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가 중간에 이렇게 남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책자로 표현하는 것은 이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떨 때 보면 우리나라 무슨 그 정책위원회 할 때 간판에도 이렇게 그어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다. 이런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큰 나무가 어떤 나무? 대추나무다. 가시가 있는 나무가 하나 더 보였으니까 대추나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추나무예요. 조자로. 대추나무 조자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가 많은 걸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시 극자로. 옆으로 오면 극자가 되고 가시 극자가 되고 아래 위로 오면 대추나무 조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는 대조야, 대조. 대조가 의미 표현해서 오늘날 우리가 대추지만 원래는 대추다. 그러니까 대추라는 말이 대조에서 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서울에도 대조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옥상에 쓴 글씨에 보면은 일일 부독 쓰면은 부중생극이라 했는데 그 생형극이지. 그 가시가 돋는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이래놨어. 그것도 잘못 쓴 것이라. 그리고 이런 데 쓸 때 주의돼. 어느 자가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다르다 그러니 이거는 자루도 발음이 나고 치고도 발음이 나고 여기를 안 거면 가시 자자가 있으니 이거는 날짜예요. 날. 그러니까 생기가 발랄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생기가 발랄하다. 이거는 이 자로 발음될 때와 촉으로 발음될 때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저 집에 자객이 들어가니 자객이 들어가니 칼 들고 남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자객이 들어가니 그 주인을 자살했다면 안 돼. 척살했다고 해요. 척이라고 찔러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객이 들어와서 척살했다. 찔러 죽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척으로 발음하고 이럴 때는 자로 발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읽을 때에 이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자수는 바늘로 찔러서 놓는 거니까 자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저기 정릉 쪽에 지나다 보니까 한국 자수학원인데 한국 기자를 갖다 써놨더라고요. 날수학원이라고 해놨어요. 날수. 그러니까 이 자자하고 날짜하고 인쇄물에서 거의 혼동돼서 나와요. 저거 구별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날하고 자. 생기 발랄하다고 할 때 씁니다. 발랄하다. 그리고 이 남목에 관계되는 글자에 이게 뭔지 알죠?
그 시자가 없었으니까 시자로 그냥 감시 보통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감시자를 정확히 쓰겠다는 사람은 대개 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것이. 감시자에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시자 이대로 제대로 쓰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지 못해. 대개는 이렇게 쓰거나 좀 정확히 쓰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쓰지만은 이런 글자는 없다는 사실을. 이자를 잘못 보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감시. 홍시, 감시, 이 시자를 정확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가 이제 또 많이 틀린단 말이야. 서울특별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쇄물에 나오는 게 많아.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다. 5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획이 쓰면 불자가 돼.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슬과 뿔해서 옛날 이 장군들이나 왕이 이 무릎이 가려지도록 앞에 덮는 치마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슬갑이랍니다. 슬갑. 무릎 슬자에서 슬갑이야. 슬갑 뿔자입니다. 슬갑이 무릎 슬자입니다. 그걸 가리는 치마. 사실 이 한자가 우리가 이 획수를 정확하게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그 시킬 때 이런 거 이제 애들이 아주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아주 스피드거든. 그래서 이건 뭔자죠? 밤열. 밤이고 이거는 조소. 이렇게 글자가 좀 다른데 많이 혼동. 우리 인간의 사람의 미약함을 양성할 때 이런 말 창의 일수 큰 바닷가에 큰 알갱이 좁쌀 같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이게 창의 일수. 그럼 88페이지 보세요. 그 대나무 축자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 각골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대나무 축자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근문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근문에 나온다는 건 어느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어느 나라 때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근문. 바로 근문이 종정문이라 그랬죠. 근문은 종정문인데 근문에 나온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라 때 나온다. 나라 때 나온다. 왜냐면 주대에 이제 근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은대에 대족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은나라 때는 아직 대나무가 없었다는 소리면 그 이유는 대나무의 원산지가 이 동남아 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 때는 아직 대나무가 황하 이국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죽자가 없어. 그래서 이 대죽자의 부숫자가 거기에 상당수가 나오는데 이 글자들은 거의 다 이 근문 이후 소전체에 나와요. 소전체. 이게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고대부터 대나무가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자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대, 죽. 그래서 대는 고유한 우주말이고 죽은 이자의 음인지 알지만은 대도 이자의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의 고음이 옛날에 땡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이게 중국 남쪽에서 땡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땡 하는 발음이 이게 나중에 오게 되면 약화가 그래서 때 이렇게 된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말의 대가 됩니다. 그가 대원산지가 이제 남방에서 중국 남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중국 남방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북방음이에요. 중국 북방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자를 발음할 때 쭉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이제 땡커는 게 어디로 또 가냐면 일본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은 받침을 발음을 못해. 둘로 나눠서 발음한답니다. 내가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를 닭개 이렇게. 그러니까 닭개나 우리말의 대나 죽이나 다 같은 발음이다. 땡커는. 그러나 더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 서양에서는 중세 이전의 그림에 대나무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이후에 대나무가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갔음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식물이 옮겨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족부 숫자의 글자는 전부 위에만 쓰지 옆으로나 아래로 쓰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 글자들을 보면 전부 그 밑에 글자가 거의 그 발음으로 돼 있어요. 발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형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형성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필이 적자인데 이 적이라는 발음이 옛날에는 벽했다. 벽한 것이 적음된 것이죠. 그래서 이자에 이제 호적이라. 그래서 이 호적이라는 말이 우리 발음에서 시골에 가면 뭐라 그래요? 호디기 한다는 거예요. 호디기가 호디기가 돼요. 호디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디기라는 게 이제 봄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물이 올랐을 때 비틀어가지고 뽑아서 부는 거. 그게 호디기예요. 근데 원래는 호적이 아랍 쪽에서 들어온 필이라고 그래요. 호적. 그게 호디기예요. 거기서 이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범할 때에 이 범자를 여기를 말이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래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이름자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꽤 있어요. 반드시 이걸로 써야 돼요. 요걸 따로 쓸 때 뭐라고 해요? 병구절제. 그럼 병구절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범했을 때 이자와 이자가 바로 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그런 자가 들어가면은 대개 범으로 발음을 한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 범자 사범학교라고 이자를 안 써요. 이자 씁니다. 이자도 무슨 뜻이 있는 거니 거푸집 범자라고 해서 어떤 그 그릇을 만들 때에 그 원 모형을 갖다 이걸 쓴다. 이것은 바로 이후에 대나무 죽자가 있으니까 종이가 나오기 전에 쪽에다가 글씨를 썼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죽간이라 했단 말이야. 죽간. 근데 이 대나무는 은대 이후에 주대 이후에 오니까 대개 고대로 올라가면 목간이었어요. 나무 조각에다가 쓰다가 대나무가 나중에 올라오니까 대나무 조각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간이 먼저인 줄 알지만 사실은 목간 다음이 주간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 목간은 주간보다 약하니까 되게 그 상해버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의 조각, 대조각을 이렇게 한 30cm 되고 요 한 1cm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썼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한 조각 있으면 순서가 뒤바뀌니까 여기를 가죽끈으로 이렇게 엮었다. 엮어서 봤더니 이것이 바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주간의 상형태. 가죽끈이고 이거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걸 주간이라고 부르고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것도 지금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은 대단히 벌써 은대의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서는 뭐라 그러냐? 책을 본이라고 그래요. 또 중국서는 수, 글서자 써놓고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이걸 쓴다고 하면은 전통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수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게 벌써 책이라는 뜻으로 안 쓰인다. 등록한다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기록한다, 등록한다 이런 말로 쓰이고 책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래서 일본서 이제 종이를 뭐라 하는지 보면 감이라고, 종이를 감이라고 하는데 종이를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의 음에서 온 거예요. 간에서 옛날 이것이 종이 대신 쓰였기 때문에 일본서는 이것을 종이를 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실과자를 보면은 나무에 실과가 달린 것을 본뜬 글자다. 그 각벌문에 올라가면은 그대로 그 나뭇가지에다가 실과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과 열매를 하나만 해가지고 소전체에 오면은 그 과자가 마치 나무 위에 밭전자처럼 돼 있지만은 그건 밭전자가 아니라 열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는 나무 부수에 가서 찾아야 돼요. 또한 이 과자는 그 상형자이면서 이런 것도 역시 독채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의자로 보지 않고 독채자로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니 상형자 중에 불성문이 더해져도 그것을 독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합체가 되려면은 성문에 성문을 더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문에다 성문.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 그러니까 여자에다가 이렇게 자자를 합치면 이런 건 벌써 합치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열매를 그려놓은 이것은 다시 떼어서 본다면은 이 열매에다가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이렇게 더했는데 이거는 성문이지만 이건 불성문이라고 단독으로 쓰이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독재자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아무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두 자가 합친 거겠죠? 그러나 회의자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것도 독재자다. 그런 게죠. 우리가 초등 때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자와 구별을 하죠. 일본 사람들이 과자 이랬을 때는 과실 이랬을 때는 열매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은 육수에서 뭐 했어요? 육수에 음성에서 음이 여기는 이걸 음을만 들어간 걸로
다음에 그 밤율자를 보세요. 나무에 밤이 달린 모양을 본뜬 글자. 제가 각골문에 보면 벌써 밤율자가 나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 나무의 종류가 거의 다 무슨 자로 돼 있죠? 형성자로 돼 있잖아, 앞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일찍이 벌써 상형자로서 밤나무를 했다는 것은 은대에 벌써 밤나무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밤 가시, 밤 열매가 달린 것을 그렇게 그려서 놓은 것이 그 각골문에 나오고, 소전체에 오면은 그 밤 열매를 그 중에 하나만 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와서 마치 선역 서자처럼 됐지만은 그것은 서자하고 아무 관계 없이 밤 열매를 그린 것입니다. 밤 열매. 그런데 그러면 은대에 벌써 어떻게 그렇게 밤을 중요시했냐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살 지낼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과일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벌써 은대의 제를 지낼 때 조율이시라, 배추, 밤, 배, 감이 반드시. 그러니까 요즘 사과, 뭐 바나나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 과외에 그 놓는 것이지, 원래는 정식으로는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과, 사실은 사과도 한자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게 이것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서양에서 개량해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 이 재래의 사과의 형태는 뭐냐? 능금이야. 능금. 그래서 능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임금이야, 임금. 임금이지. 임금이란 말이 변음이 돼서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 왜 산에 가면은 이렇게 알 작은 열매로 빨갛게 익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능금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여기 평창동에 장원밖에는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금이 사실은 개량돼서 오늘의 사고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말이 능금이 되고 일본으로 이게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은 링금을 링고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사과를 링고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말이 건너.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른 시대부터 벌써 있었어요. 오늘날 이 배가 개량적으로 크게 나오지만은 배는 옛부터 우리나라에 크게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사당이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 사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신주. 그 신주 위패를 만들 때에 뭘로 만드냐? 밤나무로 깎는 것이고. 밤나무로. 아무 나무로 깎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왜 하필 그 신주를 밤나무로 깎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밤을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말이에요. 뿌리와 싹이 나서 쭉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여기에 밤 열매가 달리는 걸 봐야 이게 썩는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썩질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번식시키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조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대대로 내려가는 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위패는 반드시 옛날에 밤나무를 깎았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은대에 벌써 이렇게 밤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상형했다고 하는 것은 생활에 반괴됐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생활에 관계. 그
다음에 그 뽕삼잘 보세요. 뽕나무의 모양을 본뜬 게 각벌문에 벌써 이렇게 나오니까 뽕나무도 벌써 은대에 이렇게 아주 귀한 나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감의 종류에 보통 무엇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 무명이라는 건 이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에 문익점이 사신을 갖다가 원나라에서 뚜껑에다가 목화실을 넣어서 가져오니까 이건 고려 말에 생기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 고려 말 이전에는 무명 옷을 입어보지 못했어. 그건 무슨